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막판에 분위기가 조금 꺾이네요. 거래소부터 예상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 정도 상승하면서 2,400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는 2,400선 위쪽을 잘 유지해줬었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 지금 살짝 탄력이 떨어지면서 2,4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게 될지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넘어선다면 거의 한 달 만에 2,400선을 돌파하는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6% 오르면서 716포인트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장중의 흐름보다는 살짝 분위기가 꺾여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왔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줬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소에서도 2,500억 원 넘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을 매도하는 데 반해서 현재 외국인은 5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4,700계약 넘는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인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두 종목이고요. 이 두 종목 모두 코스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노인데요. 이 종목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430원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관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이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좀 발견됐다는 소식을 탐사 이후에 좀 알려졌었는데요. 예상 자원량이 지금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타늄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 나노가 촉매 제품 제조 판매를 주요 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소식으로 좀 엮이고 있는데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되는 종목 핑거스토리입니다. 11,750원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핑거스토리가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현재 구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오늘은 하한가로 예상이 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고요. 막판에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3시 17분 구간에 거래 제한폭까지 한 차례 올랐다가 탄력을 떨어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HD201 품목 허가 신청에 사전 미팅 회의록을 수령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현재는 예상. 1월 16일 이번 주 첫 거래일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거래소도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잘 이어왔습니다. 출발이 괜찮은데요. 과연 주변 증시도 그랬을지 주변국 증시들 한번 흐름 둘러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요. 일본 증시만 소외됐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만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1% 이상 내렸고요. 25,822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가 부근이 25,938엔 정도였고요. 저가가 25,748엔으로 집계가 됐고 이렇게 아시아 증시들 대체적으로 오른 가운데 일본 증시만 소외되는 흐름이 내부적인 문제 같네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엔화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수출업체들에게 타격이 되겠죠. 실제로 니케이 지수에서도 수출업종들 위주로 주가가 약세 흐름이었고요. 특히 자동차, 섬유의복 이런 종목들의 내림폭이 좀 컸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증시 봤고요.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약간 탄력이 주춤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심천종합지수 일제히 1%대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전에서도 오름폭 키워내다가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확대되면서 거의 2%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약간씩 탄력이 떨어지면서 1% 초중반의 그런 흐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이 시장을 최근에 이끌고 있는데 이처럼 중국 주식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성에 대한 추가 공급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이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7,79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이 시중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매체는 풀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중국 증시 흐름들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에 있을 양회 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 주는 국내 설이라는 이슈가 있다면 중국도 춘절이라서 다음 주 내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휴장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다음으로는 홍콩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생지수가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네요.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0.4% 내림세로 잡힙니다. 21,651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홍콩 증시 올해 좀 반등의 해가 되지 않을까,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지금 홍콩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일단 항생지수 변동성이 좀 오후장에서 크게 나옵니다. 지금 오전장에서는 거의 0.5% 이상으로 오르고 있었는데요. 막판에 지금 한시 구간 오후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됐고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로 현재는 진행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홍콩 증시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 가볼게요. 지수가 한 단계 올라섰듯이 오늘은 환율이 한 단계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에 따라서 하락폭이 12시 구간에 좀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약간은 환율이 되돌림이 나오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정확하게 6원 내렸고요. 1235원 3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내림폭이 확실히 좀 커지면서 1240원 선을 오늘 확실하게 이탈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봤고요.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떤 섹터별로 또 어떻게 지수는 마감이 됐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원화 강세 시장이 형성되면서 외국인들은 1월 들어 3조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제히 양 매수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8%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3.77포인트 올리면서 2399.8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약 한 달여 만에 2400선을 돌파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장 직후에 2390선에 올라섰습니다. 점차 탄력을 키워가면서 24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후 추가 상승하면서 12시 구간 2410포인트에서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후에 2400포인트 선상에서 상승 탄력은 살짝씩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2400포인트 선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 장 막판 들어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2399포인트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1월 들어 하루 빼고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순매수하면서 3,003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2,220억 가까이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개인은 4,911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상승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금융 섹터가 2% 이상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미증시 은행주가 강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은행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강세를 연출하면서 서비스 업종이 1.7%가량 상승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 통신 섹터, 증권 섹터 일제히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하락했던 업종은 기계 섹터인데요. 네, 장 초반에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소식에 강했던 일부 원전주들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7%가량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약세를 연출하면서 운송장비 섹터가 1.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섬유회복 업종, 건설업종, 의약품 업종이 1% 이내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0.1%대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0.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종 가운데 내서는 희비가 좀 교차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장 0.52% 상승하면서 48만 5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LG화학과 삼성 SDI는 1%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1.1%가량 밀리면서 62만 4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LG화학 역시 1%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테슬라가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1.5%가량 밀리면서 16만 6,5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1%대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가량 하락하면서 80만 7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 섹터에 밀리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조금 더 상위주 내에서 시가총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약 0.6%가량 하락하면서 16만 8천 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강했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일제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카카오가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6만 4,50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금융주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미증시에서 주요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신한지주의 주주 친화 정책 강화 소식에 이어서 이런 분위기가 은행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하나금융지주가 6%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52,6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신한지주 역시 6.7%가량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역시 4% 이상 상승했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인데요. 네, 방역당국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머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점차 완화 추세로 돌아섰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힌 건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직후가 될 거란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쪽에서 메탈랩스가 장중에 강세를 연출했지만 탄력을 줄이면서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2%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대형주인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쉬, LG생활건강 역시 일제히 1%에서 2%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나인이 19.7%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 청담글로벌 역시 오늘장 수혜를 받았고요. 4.3%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가량 상승했습니다. 약 5.07포인트 올리면서 오늘 종가는 716.89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로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점차 탄력을 키워나가는데요. 오전 중에 717포인트 선에서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718포인트 부근에서 이후에 탄력을 조금 줄이는 모습 연출됐고요.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1% 이내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순매수하던 기관이 매도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 매도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11억 가까운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후반부 들어 매도폭을 키웠고요. 27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끝까지 순매수하면서 오늘장 526억 가까운 매수세를 연출시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들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0.5%가량 상승하면서 10만 300원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LNF, 에코프로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오늘 1%가량 상승하면서 11만 6,50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LNF가 0.2%대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원 선 이탈하면서 59,3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오늘 약 0.8%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장 역시 0.9% 가까이 밀리면서 66,8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하지만 막판 들어 HLB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홀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좀 상승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약 9% 가까이 급등하면서 48,250원으로 시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상승 탄력 이어갔고요. 2%가량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에 이어서 콘텐츠 쪽으로도 오늘 매기가 확산이 됐고요. 오늘 관련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 1%가량 상승하면서 79,60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웹툰주가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국내 웹툰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데이터 AI는 카카오 피코마의 피코마와 또 네이버 웹툰의 라인 망가가 전 세계 매출 탑 10 안에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의 해외 사업 비중이 분기 거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탑 플랫폼 인수와 투자 유치 소식까지 호재로 겹치면서 관련된 웹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이런 상승 매기가 쏠렸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11,75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 역시 16% 가까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NC 미디어, 탑코 미디어도 일제히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공공 플랫폼 어플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알체라가 26% 이상 급등하면서 9,40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가 8% 가까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25,750원 터치하면서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솔트룩스, C랩과 맥스트와 엑셈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엑셈의 경우에는 서울시 AI 수주했던 소식이 부각이 됐고요. 오늘 장 3.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